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을이 되면 생각나는 과일, 바로 무화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무화과는 단어의 글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꽃이 없는 열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흔히 생각하는 꽃 모양이 아닌데요. 우리가 먹는 흑자색의 열매 껍질이 바로 꽃받침이고, 우리가 과육으로 알고 먹는 안쪽 부분이 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무화과의 열매가 바로 꽃과 꽃받침입니다. 무화과는 우리나라에서 가을철인 9월에서 10월에 가장 많이 수확됩니다. 이 시기에 무화과는 달콤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이 아주 매력적인 과일인데요. 영양도 풍부해 동의보감과 본초 강목에서도 그 효능이 뛰어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화과가 어디서 유래되었고 우리나라 품종 그리고 어떤 효능과 부작용이 있는지, 무화과를 잘 고르는 방법과 보관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무화과의 역사와 유래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무화과는 인류가 재배한 가장 오래된 최초의 과일 중 하나로 고대 문명에서부터 매우 중요한 식품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신의 선물로 불리며 파라오들이 즐겨 먹었던 과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과일은 성경에서도 등장하며 고대 그리스와 로마 제국에서도 매우 인기 있었습니다. 특히 로마의 철학자 플리니우스는 무화과를 신체의 힘을 기르는 최고의 과일로 칭송하며 그 가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무화과는 원래 지중해 지역에서 주로 자라기 시작했지만 현재는 전 세계로 퍼져 다양한 기후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에 전라남도 영암을 중심으로 재배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는 제주도와 전라남도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으며 따뜻한 기후 덕분에 무화과가 잘 재배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을철의 제철을 맞아 맛과 영양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한국에서 주로 재배되는 무화과 품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커먼 타입입니다. 이 품종은 따로 수정 과정이 없이 열매를 맺는 품종으로 재배가 쉽고 크고 달콤한 맛이 특징입니다. 껍질이 얇아 신선하게 먹기에 적합하며 한국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무화과 품종입니다. 이 커먼 타입에는 여러 다양한 품종의 무화과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청무화과입니다. 이 품종은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고 둥글며 부드러운 식감과 은은한 단맛이 특징입니다. 주로 신선한 상태로 소비되며 전라남도 영암과 제주도에서 많이 재배됩니다. 이 두 가지 품종은 한국의 따뜻한 기후에 잘 맞아 가을철에 수확하여 국내에서 널리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럼 인류가 재배한 가장 오래된 작물 중 하나로 뛰어난 영양 성분이 있다고 알려진 무화과에는 어떤 효능과 부작용이 있을까요? 무화과는 동의보감에도 그 효능이 잘 기록되어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약재로 사용된 열매였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어떤 기록들이 있었을까요? 식이섬유가 많아서 소화를 도와주고 변비 예방에 정말 좋습니다. 또한 무화과에 들어있는 칼륨은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고 비타민C가 풍부해 면역력도 강화시켜줍니다. 그럼 무화과를 꾸준히 섭취할 경우 어떻게 우리 몸이 서서히 변할까요? 그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화과는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하여 포만감이 높고 소화를 도와 장 건강에 아주 좋은데요. 특히 변비 예방에 효과적이며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 효능인데요. 무화과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 나트륨 섭취가 많은 현대인들의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칼륨은 고혈압을 예방하고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무화과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껍질에 풍부해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항암 작용도 있는데 특히 대장암 예방에 좋다고 합니다. 세포의 노화를 늦추어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피부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또 무화과는 뼈 건강에도 아주 뛰어난 효능이 있습니다.
무화과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포함되어 있어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무화과에 있는 자연 당분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천천히 흡수되어 혈당 조절에도 좋은데요. 소량의 섭취는 당뇨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혈중 지방산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과도한 섭취는 무화과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무화과에는요, 천연 당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혈당 조절이 필요하거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무화과 섭취 후 입안 자극이나 호흡 곤란, 발진, 가려움과 같은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는데요. 특히 과일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처음 섭취할 때 조금씩 드시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화 불편함인데요. 소화 기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적당한 양을 섭취하거나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화과에 들어있는 피신이라는 단백질분해 효소는 많이 먹으면 입안이 쓰리거나 따가운 느낌이 들어 자극을 줄 수 있는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적당히 섭취하고 껍질을 벗기거나 가열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화과는 어떻게 먹으면 그 효능이 더 좋을까요? 무화과는요, 단맛이 강해서 신선할 때 생으로 그냥 섭취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맛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껍질째 씻어서 그대로 드셔도 좋고 다양한 요리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익은 무화과를 슬라이스해서 샐러드에 넣으면 달콤한 맛과 식감이 더욱 풍부해지고 특히 치즈나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맛과 영양의 궁합이 잘 맞아서 더욱 좋은 음식이 됩니다. 요즘 요거트도 많이들 드시는데요. 요거트에 신선한 무화과를 올려 간단한 아침 식사로도 아주 좋은 메뉴입니다. 무화과를 설탕과 함께 끓여 잼으로 만들어 빵이나 크래커에 발라서 먹을 수도 있고 무화과를 타르트나 케이크 위에 올려 디저트로 즐기거나 꿀을 뿌려 간단하게 간식으로 먹어도 맛있습니다. 반으로 자른 무화과에 꿀 또는 발사믹 식초를 뿌려 오븐에 구워서 고기 요리에 곁들임으로 먹어도 좋은데요. 그 이유는 단백질 분해로 소화가 잘 되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냉동 보관된 무화과는 여름 계절 음료로 스무디에 넣어 영양가 높은 음료로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반건조와 같은 말린 무화과는 간식으로도 아주 좋은데요. 그냥 드셔도 좋고 빵이나 샐러드에 추가해 다양하고 색다른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드시기 위해 구입한 무화과는 그 보관 방법에 따라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무화과는 신선하고 상처 없는 것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껍질이 부드럽지만 지나치게 물렁하지 않은 무화과를 선택하세요. 구입 후에는 냉장 보관하고 다른 과일보다 보관 기간이 짧아 2-3일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 보관이 필요하다면 냉동 보관이 가능합니다. 냉동한 무화과는 스무디나 요리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또 무화과를 반건조로 말려서 보관할 수도 있는데 통째로 또는 반으로 잘라 햇볕이 있는 곳이나 실내에서 모두 건조가 가능한데요. 3에서 5일 정도 말립니다. 식품 건조기로도 가능한데요. 60에서 70도의 온도로 12시간 정도 취향에 맞게 말리면 됩니다. 말린 무화과는 식감과 당도, 영양 성분이 농축되어 맛도 좋고 식감도 좋아지는데요. 말린 무화과는 깨끗이 씻은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이나 냉동으로 일정 기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화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건강백과 구독자님들도 하루 한 개의 무화과로 내 몸의 기적을 만들어 볼까요? 음식으로 고쳐지지 않는 병,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고 믿는 건강백과였습니다.